여기 와.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네. 다음 시간에는 도라지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도라지는 경남에서는 전국에서 사실 두 번째입니다. 농도에 의해서 남도가 두 번째로 재배 면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도라지 경남 농업기술원하고 농촌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흑화단 사업으로 도라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년 정도 도라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농민분들에게 이제 농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가공업체 만드는 것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6차 산업까지 가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질문을 하십시오. 중간에 하시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라지는 한방역으로는 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작과에 가시면 길경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영어로 써서 안 됐습니다만 길경은 크레디코돈 브랜디 아폴로 플러스다고 이게 속명이고 동명이 됩니다. 이제 이 초롱과 우리 증상 초롱할 때 초롱 아시죠? 초롱꽃과입니다. 여기는 더덕, 짠데 사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년만 생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연생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면 길게는 10년까지는 갈 겁니다. 그 이유를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컷초 꽃말은 뭡니까?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유순함입니다. 그래서 도라지 하시는 분들 다 보시면 부부간 다 하십니다. 네, 다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 하십니다. 근데 부부간에 안 하시면 일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실하시고 다 이것은. 자, 이제 도라지 청교 재배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수업할 때마다 가서 방해를 합니다. 좀 질투가 나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동 양고입니다. 8년생 도라지인데 이분이 저희 이제 도라지 회원 중에서 많이 재배를 하셨습니다. 이분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풀이 많지 않습니까? 잡초 관계를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레벨 나오고 단지 위에 보시면 뭔가 덮여있죠. 침투로 일부 피복을 하기도 하고 피복된 데는 안 된 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라지를 어떻게 재배할 것이 잘 재배할 것이냐 하는 거죠. 보시면 요거는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보시면 도라지가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12년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이 있지 않습니까? 폭. 그러니까 두둑이죠. 두둑이 몇 센치, 그리고 고랑이 몇 센치 했을 때, 그리고 이식 간격, 그리고 심을 때 수직으로 심느냐, 비스듬히 심느냐, 옆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육 특성이 되는가,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할 재배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찾는. 그래서 해보니까 잡초 방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다 정보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도라지 전문가라 하니까 있어도 다 농민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대한민국을 다 다니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저기 스님 어디 가니까 비닐, 검정 비닐을 덮어가지고 도라지를 재배하는데, 어떤 데 가니까 짚을 덮어놓고, 어떤 데 산에 가니까 갈비를 덮어놓고, 어떤 데는 왕개를 덮어놓고, 다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초 관계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약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복제, 소위 덮는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효과적인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비입니다. 솔잎, 썰은 갈비. 그 다음에 왕개도 효과가 있는데 갈비도 많은 못합니다. 비닐, 멀칭 하는데 갈비도 많은 못합니다. 갈비 하니까 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하시게 되면 갈비를 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부직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어떤 색이 좋느냐, 두께가 어떤 게 좋느냐에 또 다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색깔은 유색이 좋습니다. 백색보다는 색깔 청색이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백색에도 전혀 무방합니다. 무방하시고 비닐로 난 안 되겠다, 비닐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검정 비닐을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벨 실험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라지 재배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초록꽃과 제가 강의를 안 해도 카톡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뭐 하시느냐 하면 가보면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짠데 하고 있습니다. 짠데. 하다가 이제 또 산에 우리 동네도 뒷산 보니까 벌쩍한 게 하나 났던데 하면서 이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냥합니다. 그럼 이제 약초에 대해서는 도사하면서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 하면은 이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지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서두에를 딱 이렇게 쫙 보여드리면 이분이 이제 하만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이제 병원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이분도 기원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도라지를 이제 앞도라지가 아니고 놈에다가 도라지를 재배를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보니까 도라지가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됩니다. 잘 하시면 돈이 되니까 땅을 이제 보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좀 많습니다. 말만 잘하면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덕을 재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이 색깔이 보라색을 말합니다. 보라색이죠. 우리 도라지 꽃색이 보라색입니다. 원래 흰색, 원래 도라지. 자, 백도라지 나왔지요. 우리 전통 민요에는 백도라지입니다. 근데 왜 청도라지냐? 묘한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모 회사 도라지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 아시죠?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좀 오래 이제 재배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은 유색입니다. 제가 품종에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게 이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하고 이 황인종하고 결혼하면은 주로 이제 이 유리 퉁퉁한 유색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유색이 색깔 있는 것이 색깔 없는 것보다는 우성입니다. 예,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흰색하고 청색 도라지가 있다. 있으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백도라지가 90%, 청도라지가 10% 있다면 나중에 되면 전부 청도라지 되고 한 5, 6년 지나면 한 10% 백도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적인 특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백도라지가 좋습니까? 청도라지가 좋습니까? 질문 안 하십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양리성에 있어서는
청도라지와 백도라지 간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결국은 그 사포닌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잔뿌리가 많을수록 사포닌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삼, 산삼 하지 않습니까? 인삼하고 산삼의 차이점이 네, 사포닌 차이인데 재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산삼은 재배란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뭐 새가 물고 와서 먹고 벼슬에서 나온 것 그렇게 뭐 가만히 놔도 50년 된 거. 얼마 전에 여기 어디입니까? 하동인가에서 어느 분이 산삼 50년 계시죠. 그런 것처럼 막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을 그대로 레벨을 나는 그게 산삼이. 근데 그 산삼 비스무리한 흉내를 하나 내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장례삼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삼하고 산삼하고 효과는 어느 게 좋습니까? 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장례삼 먹었습니다. 원래 저는 열이 많아서 삼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삼하고 산양삼하고 인삼하고 그 효과를 논하라 하면은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확실히 좋습니까? 예. 그러면 산양삼하고 인삼은 어느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산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산.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가스 수발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콩 강의 드릴 때 어떤 강의 드렸습니까? 콩에서 제일 중요한 단백질 성분이 뭐였습니까? 아이소프라본, 이소프라본 그것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핵야지 재배하는 거하고 중상가지 재배하는 거 어느 게 많다 했습니까? 중상가지 많다 했잖아요. 결국은 방어 물질입니다.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추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그게 우리 인간한테 이용되잖아요. 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삼 이 야산 같은 데는 사람 손길이 다 당하니까 없습니다. 근데 저 보이지 않는 한 해발 400, 500 되는 깊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밤낮 온도차가 심하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더 춥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남은 놈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인삼은 어떻습니까? 그 인삼 재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 2, 3년 관리를 쫙 하고 인삼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심은 장수는 인삼도 못 심습니다. 그 정도로 껍질이 강합니다. 양분을 많이 탈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포닌이라는 물질의 정의를 둔다면 당연히 산삼이 제일 좋고 그 다음 흉내는 산양삼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삼일 것이고 도라지는 별개로 얘기하겠습니다. 분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시면 인삼이 어디에 재배됩니까? 우리 거제도, 진주 재배됩니까? 안 되죠. 그게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도라지는 자유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라지 요즘 나오는 말 그대로 슈퍼 도라지 들어보셨어요? 슈퍼. 예, 바람 잘 그 김건태 교장 선생님이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바람 잘 타는 우리는 잘 살라고 쌀라고 이런 거 잘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슈퍼 도라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뭐 방송 촬영이 합니다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미성은 떨어집니다. 목의 단위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땅 구입하실 때 내가 약초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어느 땅을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못 쓰는 땅, 내가 길만 닦을 수 있는 땅, 그것을 약초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청, 함양, 서구, 저 음성, 강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땅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땅 얘기 나왔으니까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뭐 어떻게 개발 못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점심 드셨는데 하나 장 오실 하나 잘 이제 들었죠. 무릎에 하나 딱 가슴에 세게 놓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드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더덕 왜 도라지 하는데 더덕 하느냐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이 갑니다. 형제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라지 안한 답도를 나왔습니다. 더덕은 도라지하고 다르게 어떻습니까? 너무 굵습니다. 이렇게 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저는 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농부거든요. 농민입니다. 그런데 그냥 농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죠. 네. 더덕 언제 재배합니까? 여름에, 예, 봄부터 여름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가을까지. 그 겨울에는 이거 뭘로 쓰겠습니까? 시설 재배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걸 해놓겠습니까? 네, 줄기가 제대로 잘 서야 됩니다. 줄기가 타고 올라갈 곳이 있어야 뿌리가 잘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뿌리 영양을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가을 쯤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여사분이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저런 시설 재배지 여름에 주저 쓰지 않는 것을 저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우리 과에 모든 교수님들이 관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천입니다. 사천 축동에 우리 경남 도라지연합회 총무님이 계십니다. 총무님이 상당히 도라지를 한 20년 하시고 도라지에 관해서는 대감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데 저는 이 도라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물용으로는 좋습니다. 양미적으로 봐서는 별로라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미성에는 왜 별로냐면 첫째 따뜻한 데입니다. 평자재. 그러니까 사포닌 함량이 상간잎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비배 관리를 합니다. 우리 오전에 유기물하고 비료 배우셨죠? 그 성분이 투입이 됩니다. 산삼하면은 우리가 비료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50년, 100년 되는데 왜 용만 합니까? 영분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자랍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또 하시느냐 하면 소비자의 요구들을 정복을 탁 지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비자들은 2년 산인지 3년 산인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네. 모르니까 크기만 크면 됩니다. 크기만 큽니다. 그러니까 자, 한 2년 지나서 3년 차 되면 도라지 뿌리가 썩어간다는 걸 발견을 하신 거죠. 그 2년 지나고 3년 차 될 때 캡니다. 캐서 예, 판매할 거는 팔고 분리를 하고 또 옮기십니다. 그 절대 4, 5년, 5년 이상 안 합니다. 전에 지리산 산청 축제 갔다 왔는데 이따만한 그 도라지예요.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7년 돼요. 여기밖에 없다고 사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커였어요. 그래. 오늘 시골도라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도라지 수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총무팀은 열정이 엄청 강하십니다. 네. 그 정도 열정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도라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면 참 제가 말씀드리도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허리 관절 이 풀꼽다가 다 나가고 심각합니다. 그 할머니들 특히 여름에 풀 뽑지 않습니까? 도라지 밭에 가면은 뭐 하루에 4만 5천 5만 원 받으니까 할머니들 용돈 삼아 하시는데 관절 다 나가면 맨날 약값으로 다 나갑니다.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피복제 그걸 꼭 쓰시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잡초방제를 인위적으로 안 해도 손으로 안 해도 되는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라지를 재배하다 보면 밭에서 이렇게 하면은 환삼 등불 아시죠? 감고 올라가는 그 다음 발행이 아시죠? 발행이 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칡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억새 이런 놈들은 방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있는 데냐 없는 데냐 구분하셔야 돼요. 있는 데 같으면 전기가래를 깊게 하시가 그걸 사진에 뿌리가지고 싹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야 될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억새하고 이런 놈들은 뿌리가 도라지 뿌리가 여기 있어 뚫고 들어가 뿌리입니다. 관통해 뿌립니다. 칡 이건 뭐 금방 닦고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환삼등불 도라지 칡능불이 언덕에서 올라와갖고 번지는데 잡을 길이 없다 하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제대로 관리하십니까?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칡능불하고 환삼등불 넘어올 때 뭐 하셨습니까? 뭐 돌았으면 잘하고 돌았으면 잘하고 이러는가 하시거든요. 그럼 돌아오시면 그 제거를 먼저 뿌리를 원초적으로 제거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놓고 이제 막 그거 못 잡는다고 저한테 막 어떤 방법이 있냐. 미리 멀칭을 하시도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 하면 그 옛날에 우리 멍석 있지 않습니까? 멍석. 네. 멍석 같은 걸 지금은 예, 뭐 수입산도 있고 합니다만 칡능불이나 이런 걸 엮어가지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제품으로. 그래서 쫙 매트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못 올라옵니다. 무직프 있지 않습니까? 덮어 넣어도 뚝 올라오고 예? 그거는 약해서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짓눌러버려요. 그게 이제 뭐 매트 있지 않습니까? 뭉승 매트 그런 걸 활용하시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앞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돌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그냥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다리 쳐놓고 종자를 흩어 뿌립니다. 종자를 어떻게 흩어 뿌리는지는 아시죠? 종자는 그냥 이 보통 분들은 보면 노련하다고 내가 한 대 딱 있다 하면 대충 해요. 참 하십니다. 이제 이 많은 면적인데 하시다 꼭 이상하다고 뭐 안 되겠다 해서 종자가 부족합니다. 그 옆집에 갑니다. 그 옆집에는 아이고 임수가 뭐 몇 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는 거 있는데 그거라도 주입수 해갖고 그냥 뿌리면 그건 안 납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파종하는 방법도 이게 3등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5등분, 10등분 하면 좋겠지만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반드시 3등분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에 파종을 하겠다 하면 3등분 이만한 종자가 있다 하면 3등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 가지고 한번 뿌리고 또 부족하면 조금 채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3파라고 합니다. 3파 흩어뿌립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줄을 지어서 쫙 뿌리는 볼을 쫙 타고
얇게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걸 줄 조자 써서 조파라고 합니다. 조파. 그건 산파를 하시든 조파를 하시든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제 산파를 해놨지 않습니까? 흩어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에 보통 4월, 하순, 5월, 6월달에 뿌려도 됩니다. 6월달에 뿌려도 되고 10월달 뿌리셔도 됩니다. 단지 피해야 될 시기는 폭우가 내리는 날. 그러면 6월 하순, 중하순부터 8월까지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시면은 이게 비가 많이 내려서 확 깊게 덮이고 파여서 문제가 됩니다. 종자가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럼 봄에 뿌리는 거하고 가을에 뿌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봄에 뿌리면 잡초 발생이 엄청 많습니다. 같이 올라옵니다. 또 여기 이제 소위 경실 종자에서 딱딱합니다.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럼 풀이 먼저 올라와 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해부터 풀을 잡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을 지어서 뿌리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직포나 아니면 갈비나 이런 걸 덮으신다면 딱 정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파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귀찮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쫙 뿌려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의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이걸 쟁기 있지 않습니까? 소쟁기나 경운기 쟁기를 따라서 쫙 한 줄씩 쫙 하면서 뽑아냅니다. 거의 모종이 됩니다. 모종. 그것을 옮겨 심습니다. 그럼 육묘를 해서 이식하는 거죠. 요걸 이제 육묘 이식이라고. 요거는 포장에서 논이나 밭에서 하는 거고, 실제 댁에서 아이고 이거 아니 귀찮더라 하시는 분들은 육묘 상자 있지 않습니까? 150도 있고 뭐 여러 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벼육묘 상자 있죠. 육묘 상자에다가 흙을 뿌리시고 거기서 키우시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까 우리 장모님 질문하셨는데 7년 됐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어딘가 모르게 썩어 있죠, 그죠? 이쪽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우리 고목처럼 그렇습니다. 자, 요거 연령 세는 방법은 더덕은 내두에서 이렇게 뾰루지가 촉촉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1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줄기경입니다. 줄기 흔적에서 경흔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줄기가 났던 흔적이 있습니다. 요 약간 썩은 비스무리한 부분이 있죠. 요거 하나가 1년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더하기가 몇 년 된 거냐 아시겠죠? 그렇게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년 제가 강의하면서 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는데, 교수님 그러면 2개, 3개를 묶어가지고 옮겨 심으면 안 됩니까? 자, 여기 이제 심었죠. 뿌렸습니다. 뿌렸죠. 이제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또 2년이 지났던. 그러면 2년 지난 걸 3개씩 묶었다. 지프로 묶어서 심어 놓으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몇 년생입니까? 6년생이 이제 3년 지나면 몇 년 됩니까? 9년생. 그럼 이 경은 개수가 그걸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책임은 절대 아니 회사명이나 이런 언급하시지 마세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 키우다 보면 좀 습하다 하는데 중상간이 밭에서 하시다 보면 이게 좀 습하면 습습니다. 왜 잘 습느냐 하면 이 물이